한테타 채널입니다. 모델 3 설정에 관한 세부 설명을 이 각각의 메뉴별로 4편에 걸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차량 설정 메뉴 외에도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나머지 이 터치스크린에 나오는 여러가지 메뉴나 기능들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설정 메뉴 이외에 이 센터 스크린을 통해서 차량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에 대해서 제 5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상단에 이 부분에는 차량에 관한 여러 정보가 나타나고요. 아마 운행을 해보시면 기존의 차량들과도 비슷한 알람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게 뜨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이 부분에 조금 다르게 나오는 점은 오토파일럿 관련 아이콘이나 상태 표시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여러가지 아이콘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조하신다거나 혹은 운행하시면서 상태 표시 아이콘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의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나와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배터리 모양을 바로 눌러서 충전 창을 바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프렁크를 열고 또 트렁크를 열고 충전 포트를 열고 이 모든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제한 속도, 여기는 지금 도로가 아닌데 그냥 30으로 표시는 되고 있는데요. 이 제한 속도 표시도 눌러서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예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방금 떴었는데요. D모드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차량의 속도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 기어의 현재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 홀드가 걸려 있는지 여러가지 정보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니까요. 여기에 이 스피커 모양은 차량이 저속일 때만 표시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주차 보조장치 경고음을 여기서 켜고 끌 수도 있지만 이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바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후방 카메라를 켤 건지 끌 건지, 그리고 충전창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 여기 보시면 이 점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 정보창은 왼쪽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서 이 3가지 정보창을 띄울 수 있고, 이 첫 번째 차량 트립 메뉴는 또 위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스와이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게 오후 5시 52분 이후에 트립이 나오는데요. 차량을 주차 모드에 뒀다가 다시 드라이브 모드에 넣어서 주행을 하게 되면 항상 여기는 리셋이 됩니다. 하나 올려보면 최근 충전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최근에 충전을 완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 여기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사용자가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 트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량 출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누적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고부터 쭉이라는 트립을 만들어서 지금 지우지 않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9140km를 주행했고 연비가 162Wh/km 정도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1482kWh의 전력량을 사용을 했네요. 트립 B, 원래 여기가 트립 A, 트립 B, 트립 A와 트립 B는 사용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설정을 바꿔서 트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 누적 주행거리가 나오죠. 9140km. 자, 두 번째, 왼쪽으로 밀면 두 번째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오토라고 써있는데 와이퍼입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오토로 둘 수 있고요. 끌 수 있고요. 켤 수 있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밀어보면 이제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은 시속 25km 이상으로 몇 분 정도 주행을 해야 여기에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TPMS 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을 인식하려면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해야만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주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 숫자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화면 쪽으로 넘어와서요. 가장 왼쪽 위에 이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차량은 차량의 문을 잠글 때 스위치로 도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른다거나 해서 차량 문을 잠그는데요. 테슬라 차량은 따로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이 센터 스크린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걸 잠그게 되면 밖에서 이 차량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차박할 때 보통 키를 가지고 차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 차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차량 문을 잠글 수 있을 것인지 최근에 손태슬님이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센터 스크린에서 잠그게 되면 차량 안에 차키가 있더라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박할 때는 항상 여기서 문을 잠그셔야 되고요. 어플로 잠근다거나 키로 잠궈봐야 차량 키가 차 안에 있게 되면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차량 문뿐만 아니고 트렁크까지 같이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그게 되면 차량 문도 못 열지만 뒤에 트렁크도 열 수 없습니다. 그 옆으로는 시간과 차량 실내 온도가 있고 그 옆에 이 T마크, 이 차량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이름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요. 현재 누적 주행거리, 그리고 차량의 빈 넘버, 그리고 차량의 펌웨어 버전, 릴리스 노트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를 여기서 열 수도 있고 테슬라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운전자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운전자 프로필 설정을 열어서 새로운 운전자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운전자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운전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름을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요. 프로필 생성 하고 나면 이 사이드 미러를 이 운전자에 맞게 조절을 하고 또 스티어링 휠도 조절을 하고, 이 조절 방법은 이전 차량 설정 방법 리뷰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운전자에 맞게 하고 나면 이 운전자 프로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사이드 미러와 스티어링 휠 외에도요, 이 운전자 프로필을 생성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저장 중에 지금 뜨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에 맞게 이 에어컨 바람 방향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테타는 에어컨 바람이 위로 나오는 걸 좋아할 수 있고, 한테타2는 에어컨 바람 방향이 아래로 나오는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각각의 운전자 프로필에서 여러가지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뭐 차량 설정 메뉴에서 여러가지 설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화면 밝기를 제가 51%로 조정했더니 저장 중이라고 방금 뜨잖아요. 거의 모든 차량의 설정이 각 운전자 프로필에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운전자 프로필 아래쪽에 보시면 이지 엔트리 사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지 엔트리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테타 운전자를 이지 엔트리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지 엔트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이고요. 이걸 풀게 되면 이지 엔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지 엔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차량이 파킹 모드에 들어갈 때 스티어링 휠이나 또 운전석 시트를 내리기 쉽게 편하게 바꿔주는 그 기능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이지 엔트리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여기서 이지 엔트리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지 엔트리는 아마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항상 여기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지 엔트리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이나 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트를 조금 당긴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복구, 저장 이런 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지 엔트리에서는 항상 시트가 방금 저장한 위치로 이지 엔트리 모드에 들어갈 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발렛 모드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발렛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차량의 제어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발렛 모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속도가 시속 113km 이하로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력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하고 글로브 박스가 잠깁니다. 보시다시피 트렁크,
프렁크 뭐 이런 걸 열 수가 없잖아요. 글로브 박스도 열 수가 없습니다. 희미하게 되면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렛 모드 기사에게 차를 넘길 때 귀중품을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시고 발렛 모드로 바꾼 후에 발렛 모드 기사에게 키를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렛 모드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자택하고 회사 위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이나 회사는 개인정보이니까요. 발렛 운전자에게 그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숨겨지는 것 같고요. 또 오토파일럿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명령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운전자 프로필을 바꿀 수도 없고 원래 여기에 키가 어떤 키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다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발렛 모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블루투스도 기존에 페어링 되어 있는 폰을 삭제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폰을 페어링 할 수도 없습니다. 발렛 모드를 이제 해제하려면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발렛 모드를 맨 처음 사용하려고 할 때 이 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전자 프로필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여러 명일 때 유용한데요. 각각의 운전자들이 키팝을 가지고 있다거나 키카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키를 각각 소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각각의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키와 이 운전자 프로필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장치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제 차량에 연동되어 있는 키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키와 연동할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고요. 한테타라는 운전자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테타라는 운전자가 어떤 키와 연동을 할 것인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폰은 한테타와 연동된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키팝은 한테타2와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키팝도 한테타와 연동을 시키려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테타라고 바뀌어 있죠. 키카드에는 한테타2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제 이 아이폰을 가지고 제 차량 모델3에 탑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한테타 프로필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키카드로 이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 한테타2라는 프로필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설정을 바꿔주게 됩니다. 운전자가 여러 명이고 키를 여러 가지 운용을 하시는 경우에 여기서 각각의 운전자와 키를 연동을 해 놓으시면 따로 차량에 탑승했을 때 내 프로필을 여기서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알아서 그 키와 연동된 프로필이 바뀌게 되니까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아이콘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